안녕하세요, 제너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기존과 좀 다르게 기사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만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좀 장표로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얼굴도 없이 그냥 기사 하나랑 에버노트 창 띄워놓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같이 얼굴 보고 소통하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주 못 해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뉴스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좀 퀵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런 방법을 좀 다시 하게 됐는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SBS 뉴스에서 2020년 7월 27일 날 나온 뉴스고요. 지금 이 뉴스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바로 뚝딱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임대차 3법 윤곽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임대료 상승폭 기본 5% 이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조금 재밌는 게 그 과정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임대차 3법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컨트롤 타워인 이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제 좀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이 좀 재밌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사진에 나오신 분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시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서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에 피드백을 하다가 그 얼개라고 해야 되죠.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이분께서 부동산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셔서 이제 일부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나온 의견들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유보하고서라도 어찌됐든 이분 입을 통해서 이제 좀 이런 정보를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SBS 뉴스라는 언론에서 이제 아주 좀 상세하게 나와서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임대차 3법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 우리 이제 부동산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금액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 임차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에서 신고가 안 들어갔어요. 의무가 사항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요것도 의무 사항이 들어가고, 물론 이로 인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올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별도 영상에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라 라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마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릴 것처럼 5% 이내로 될 것 같고, 지자체 내에서 다시 한번 상한선을 둔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에도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 이내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상한선을 다시 둘 수가 있는데, 그거랑 동일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이슈였죠. 말 그대로 계약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계약갱신 청구가 이제 뭐 일각에서는 2+2에서 뭐 3+3, 그러니까 6년, 그리고 2+2+2 그러면은 총 6년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 연장 뭐 이런 것도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밝혔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때 통과를 못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물론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2+2 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2+2 안이 선택이 됐냐면은 일부 여당에서는 2+2+2 그래서 이제 6년 또 있었는데 일단은 임대차 3법을 초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2+2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계속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2+2+2 그러니까 6년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 생각지 못한 좀 부작용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2+2를 먼저 한다. 요렇게 지금 이게 의견이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5% 이내로 인상을 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이 원할 때에는 5% 내에서 다시 상한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5%를 했는데 경기도의 뭐 특정 시에서는 우리는 뭐 4%로 하겠다. 또 옆에서는 뭐 3%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거진 다 5%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 사항이 이게 이제 기존 세입자들한테도 적용이 될 거냐, 즉 소급 적용이 될 거냐. 그런데 기존 세입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세입자도 적용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급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당정,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과 정부와 여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할 때도 이렇게 좀 소급 논란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었다. 주택도 못할 거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 세입자를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몇 회의 계약 연장을 했던 거와 상관없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부분을 제대로 안 하면은 2+2 즉 1회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이미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한번 했다면은 그럼 남아있는 게 한 번만 되면은 오히려 기존 세입자를 불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몇 회 연장했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2+2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뭐 한 2번 연장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2+2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기사에는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규 계약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규 계약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만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의 좀 밸런싱을 맞추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은 신규 계약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2+2+2가 아니라 2+2로 된 것처럼 4년만 하기로 한 것처럼 일단 현재 정부 생각에서는 임대차 3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을 더 지상 과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반발이 또 세면 안 되니까 임대차 3법 시행을 먼저 하고 기존 세입자한테 더 좀 혜택을 주는 걸로 하고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계약자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종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8월 달에 빨리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는 기존 세입자 적용이고 신규 계약자는 일단 적용이 안 되나 보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조금 반길 수 있는 내용은, 자,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야 이제 좀 뭐가 밸런싱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집주인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자, 8월 국회 통과 예정을 시키려고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9월 정기 국회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8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시행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덧붙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조금 한 가지 뭐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좀 이게 어느 정도는 밸런싱을 맞춰서 갈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너무 임대인 입장으로 가도 좀 힘들고 너무 임차인 입장으로 가도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무슨 다른 전략이 있는지, 그건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제 이제 본문 페이지에다가 제가 링크를 드릴 텐데,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이렇게 공유를 잠깐 했다가 요거는 좀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원래 채널 제네시스 박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장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약간 좀 편하게,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요 정도 절충선에서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뭐 댓글이라던가 뭐 좋아요 표시 이런 걸로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스팟성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새로운 영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소식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매주 금요일 정규 라이브 외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 얼굴만 찍고 이렇게 장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제 모습도 좋아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장표로 좀 정리를 해서 중요한 내용 키워드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1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조금 더 어떤 삶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